네. 인터스텔라급 스토리. 아 근데 이번에 요새 나온 웹툰이 금요일 날에 이게 있는데 완전 인터스텔라급 스토리라니까. 엑소더스. 이 본 웹툰은 스마트툰으로 모바일 웹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출발! 거기 4144년 인류는 지구를 포기했다. 과감. 기후변화, 질병, 화산 폭발, 대지진, 빙하기, 거대 운석 등 아포칼립스를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참으로 다양했음에 초고도 문명을 이룩한 인류는 억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위협들을 타개할 훌륭한 대비체를 구축한 바였으나 하지만 정작 종말의 날을 고한 전령들은 저들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이거 공포 웹툰 아니 공포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거 그냥 판타지 웹툰이야. 판타지 웹툰이니까 잠깐 부금 좀 들고 갈게요. 실습. 이걸로 하자. 이걸로. 아니야 이건 공포 아니야. 아니야. 잠깐 이건 뭘까? 이거 뭐야? 들어보자. 에이 이런 건 좀 아니다. 문도 파이어. 방금 문도 파이어. 장엄 트럼. 장엄? 문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도 나 파이어. 좋은 거 알아. 잠깐만요. 부금 좀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금 좀 들고 갈게요. 부금 들고 할게요. 대정령. 근데 방금 그거 그거였지. 공포 맛있죠. 아까 전에 녹화만 켰어도. 맨 처음에 본 거 그게 제일 무서웠다. 응. 근데 너 그걸 다 보면서 이렇게 다 없앴냐? 나는 영상 뒤에서 숨어 있었는데. 빨리 해. 뭐지? 아무거나 해. 아니야. 잠시만요. 이 친구가 지금 부금을 좋은 거 찾는다고. 그냥 장엄 아무거나 테스트 장엄 해보고 틀자. 잠깐만요. 잠깐. 인기순? 인기순. 이걸 해봐봐. 일렉트릭 럼이요. 딱 좋다! 잠깐. 라이브 캠. 자, 일단 부금 맨 처음 다시 할게요. 아니야 처음부터 할 필요 없어. 서기 4144년 인류는 지구를 포기했다. 질병, 기후변화, 질병, 화산 폭발. 빙하기, 거대 운석 등 아포칼립스를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참으로 다양했으며 초고도 문명을 이룩한 인류는 억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타개할 훌륭한 대비책들을 구축한 바였으나 정작 종말의 날을 고한 전령은 저들 중 어떤 것도 아니었다. 위기는 그것들 중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운명의 날을 불러온 대재앙은 박중력. 10월 3일 뭐야 이거? 그냥 건너뛰자 이거 이거. 평화로웠던 42세기 어느 날 그야말로 갑자기 발표할 수 없는 지구의 하루아침에 지구의 중력 개수가 변했다. 늘어난 중력을 대기, 지각, 생명난 등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었으며 이는 연쇄적인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다. 종말의 날이다. 관측 결과 다소의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현상은 비단 지구뿐 아니라 다른 전 천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역시 이 현상은 애초에 중력이란 인류가 존재할 때 존재하는 차원이나 우주의 기기단의 힘이 아니었기에 타차원에 눌러와 힘을 작용하는 것이었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그야말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자연재해입니다. 중력 격변의 원인은 타 차원의 우주에서 발생한 빅뱅의 영향으로 사료됩니다. 아니야. 이러면 다른 차원에서 빅뱅이 일어나. 인류는 이에 대응할 어떤 수단도 방법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지구가 아니게 되었고 지구에서 탄생해 진화해온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 되어버린 이 별의 삶을 터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바로 지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여행을 떠났다. 아주 기나긴
아주 길다 길 여행을. 엑소더스. 엑소더스. 이실 탐사선 목표는 항성 ARK-B 8. 생명의 근원은 빛이며 열이기에 그것의 보장을 찍는 항성을 최우선 목적지가 되었다. 우리 은하의 항성 수는 약 1000억 개. 천억 개 항성에 골드락스죠. 그 항성을 공지하는 행성 중에 생명을 살 수 있는 물과 대기가 있는 골드락스존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10년 후. 하지만 문제는 거리와 속도, 즉 시간. 명명 그라비티 크라이시스 후 인류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의 두뇌를 모아 연구했고 그 성과 중 하나로 중력을 이용한 드라이브 바이 방법을 고안해내기에 이르렀다. 초속 150km. 시속 55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잠깐만. 54만 킬로미터. 시속 100, 1000만, 54만 킬로미터. 무려 광속의 0.05%에 해당한 엄청 빠른 거지. 원래 광속이랑 비교해 보니까 느린 거지만. 인지 틀룸 워링 블라블라블라블라. 에이, 그런 거 있진 않고. 중력 감수성 엔진. 중력에 의한 감속과 감속을 가능케 해준 이 엔진은 추진체에 추가할 수 없는 반영구적 항해를 가능케 하였다. Now gravity, height gravity. 하이트라니 낮은 중력. 그러나 인류의 문명수의 정수가 나기 탐사선으로도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는 만년의 시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텐타로스에 도착하기 위해선 무려 1만 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문제는 거리와 속도, 즉 여전히 시간. 1000년 후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153명의 탐사원들은 잠을 그 체계로 택했다. 즉 무한에 가까운 동면을 목표 항성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일제히 깨어나고 소속 행성의 탐사 후 생명 활동이 적합하지 않았다 판단되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길 반복. 인터스텔라 같다. 그 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에 가까웠다. 만년 후 또 틀어. 플레이리스트. 그냥 해. 1000만 후 탐사선을 마친 데 알파 텐타로스에 도착. 항해 만년의 첫 기상. 항해 1만 년 만에 첫 임무. 선체 데미지 미미합니다. 자동 복구 완료 확인했습니다. 153년 전원 바이탈 사인 정상. 행성 스캔 시작합니다. 슈 신이시여 부디 자비를 보이소서. 응 개뿔. 선원들은 한뜻으로 기도했지만 내가 너를. 그곳에는 그저 지옥의 광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5만 년 후 이후 세계의 항성계의 추가 탐사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항성이기에 큰 기대를 모았던 우유 세티의 행성들도 골디락스를 존재하지 않았다. 낙담과 절망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갔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한 줌 얼음 조각에 대해 사라지려 먹을 뿐이란 말이야. 엄청 우주선이 크네. 절망과 낙담에 겹쳐 탐사원들의 이상 행동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동리는 중 꿈을 꾸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끝나지 않은 꿈을. 이 세상에 넌 유행병제라 선대를 잠식해갔다. 알아? 우리 은하는 모든 항성을 걸리는 시간 860조 년이야. 이게 뭘 의미하니 이해가 돼? 그런데 광활한 타임이 광활한 우주와 크기와 연급과 같은 시간의 길이에 압도당하는 자들은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박사님. 저는 살아있나요? 살아있나요? 그 질문을 유언을 남긴 채 그녀는 찾았다. 그리고 그날 17명이 더 죽었고 탐사선은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10만 년 후 탐사 건수는 두 자릿수를 막 넘어섰고 탐사원은 두 자릿수로 막 줄어들었다. 유골이 발견되었다. 수백 년 전 쓰인 유서와 함께. 사고인지 의도인지 모르는 이유로 그는 홀로 동면에서 깨어났고 다시 잠들기를 거부한 채 죽음을 택했던 것이었다. The form of eternal life. 영생 형태는 다만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생명의 별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30만 년 후. 반 이상의 탐사원들이 동맹 중 시간을 느꼈다고 한다. 불가능한 일인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맹 중 네팔리로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고 말했죠. 그저 집단 패닉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는 시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그 이상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미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80만 년 후. 탐사원은 50명이나 채 남지 않았다. 전체 승무원 중 3분의 1가량은 잃었지만 탐사선은 묵묵히 항성의 흔적을 쫓을 뿐이었다. 절실히 깨닫게 되는군요. 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같은 별이었는지. 선장님, 혹시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립시다. 그들과 잊어서는 안 될 그들과 약속이 있지 않소. 이제 반 맞다. 네, 선장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1500만 년 후? 아니? 150만 년, 150만 년. 잠깐만. 1, 10, 100, 1000만, 10만. 15만, 10, 아니야, 15만. 10, 100, 1000만, 10만. 150만 년, 150만 년. 150만 년. 150만 년 후. 170개 이상의 항성, 1500개 이상의 행성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골디락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의 비가 내리는 별. 위왕 진기로 가득 찬 별. 땅내가 멈추지 않는 별. 우주의 대부분은 지옥이나 공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340년 후. 행존자 33인 선체 대민이도 다가붙고 가는 인계체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오우씨. 탐사원들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다음 항성으로 이동합시다.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었다. 아니,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원 대부분은 이대로 깨지 않길 바랬다. 와, 520만 이거 5200만 년. 아, 맞아. 5200만 년. 520만 년? 520만 년 후. 행존자 21. 탐사 행성 초 5414. 우주는 인간의 지각으로 자각하지 못할 만큼 광활했고 인류의 1천억의 항성 중 이제 500여 개를 방문했을 뿐이었다. 1444만 년 후. 13명 생존. 탐사 행성수 15,000개 이상. 선체 데미지 작아붙고 불러. 엔진 출력은 최대 출력 대비 22%. 보존식 냉장 시설의 노화. 식량 생산과 유지 불가. 분위기는 무조건 차오르다.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되겠군요. 아무리 뻐근하지 하지만 인류는 멸절을 앞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마지막 희망을 미련없이 버렸다. 마지막 식량을 아낌없이 꺼냈다. 자, 들도록 하지요. 바로 그때 최후의 마운창이 시작되려는 그때 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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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했던 드론으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선장님! 물이! 바다가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항성, 그리고 그 항성의 세 번째 녀석. 그곳에 원시 바다와 대기가 있는 땅이 있었다. 와, 드디어 골드락스를 발견했습니다. 지구 같지 않냐? 감정, 격정적인 환호, 그리고 터져나오는 웃음과 울음. 한동안 ARK-8은 기쁨과 흥분의 광란에 휩쓰였다. 테라포밍에 걸리는 시간은 7일입니다. 대부분 대기 조성이 기분 내지기 원시 상태와 유사합니다. 몇몇 부분만 보완은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시야대 데이터를 한 번 더 체크해주게. 수천 대의 강하기의 생물이 모두 지나가는 걸 기록된 데이터가 담긴 생명의 씨앗을 투하. 이후 프로그램된 자가 자기 목적을 통해 언젠간 다시 인류가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탐사 1단의 목적. 삭제된 코드가 있습니다. 삭제. 어느 부분인가? 기억 섹션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삭제자는 그래, 내가 삭제했어. 닥터 유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탐사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소. 깨어있을 때도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말이오. 과연 인간이 이런 권한을 지닐 자격이 있는데 말이오. 새별에서 인류의 새 인류 융성,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인류는 그저 어둠 저편으로 사라질 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린 합의했지. 기억을 심어놓자고. 먼 훗날 새롭게 번성할 수 있는 인류가 늘 우리를 떠올리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조작으로 인해 이 별에서 자고 나란 인간들은 선조를 기억해낼 것이도 추앙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고도 문명을 이룩한 인류는 틀림없이 신과 영혼의 실체를 연구하고 심지어 재구성해낼 것이다. 씨앗은 반드시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유도될 터이다. 난 반대하오. 배신자라 욕해도 좋소. 우리 욕심으로 미래 인류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오. 그 재구성,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형의 모습이든 무형의 모습이든 개별의 모습이든 통합된 모습이든 원인류는 다시 부활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탐사의 진정한 목적 알파에서 다시 알파로. 그래,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고 떠났소.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이 아니오. 단언컨대 우주의 섭리와 합리를 거스르는 행위.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이라. 닥터 유다, 영겁의 시간이 당신의 해안을 뺏었나 보군. 결코 우연으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는 없고 있어. 억겁의 시간이 지난 사람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날 수는 없단 말이오. 모든 생명은 발생하는 것이라 목적하여 창조되는 것이란 사실을 그대도 잘 알지 있지 않소. 이제 제발 이젠 그만. 무한히 계속되는 이윤에 이젠 그만두고 싶어.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우리는 인류의 영생을 약속하였고 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이니 선장의 전능한 권한으로 모든 코드는 복구될 것이오. 7일 후 원시바다 수천 위로 수많이 달하는 유성우가 쏟아내렸다. 그 강습기에는 천문학적 경고량이라는 씨앗이 담겨 있었다. 언젠간 이 씨앗은 원시대포로, 원시생물로, 고등생물로, 언젠간 인간으로 화할 것이며 그 인류들은 선조들이 대대로 그러했던 그대로 이 별을 지구라 부를 것이다. 와,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몇 번째 지구일까? 딱 설마 막 녹화 같은 거 안 켜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설마, 에이. 또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와, 여러분들. 오케이. 살았다. 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도대체 몇 번째 지구일까?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은 또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오늘 이번 웹툰 탐방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제부터 이 웹툰을 여러분께 정식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런 일이 존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